부정방정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부정방정식이 일단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방정식이라고 한다는 걸 우리가 이제 풀었다, 그 얘기는 이제 미지수를 구한다 라는 얘기인데, 이 방정식을 풀려면요, 방정식에 사용되는 문자 개수만큼 식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쵸? 방정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우리가 정확한 미지수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방정식의 개수보다 문자, 즉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다면 그때는 일반적으로 근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근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하게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딱딱딱 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정식이 이제 바로 근을 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정방정식이 그 미지수 값의 범위에 따라서 특정 범위가 주어지면 그때는 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어진 미지수의 값을 얘기할 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자, 크게 두 가지 조건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지수가 정수 조건일 때, 그 다음 두 번째가 실수 조건일 때입니다. 자, 정수 조건일 때는요, 크게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이제 유도를 할 거냐면요, 정수 곱하기 정수는 반드시 정수가 된다라는 이런 지극히 심플한 형태를 이용할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쉽게 느껴지니까 선생님이 가볍게 예를 하나 또 보여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실수 조건인데요. 실수 조건에서는 무조건 모든 실수의 제곱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뭔가의 제곱 더하기 무언가의 제곱이 0이다 라는 꼴로 우리가 만약에 바꿀 수 있다면 이 실수 A, B는 무조건 0이 되어야 한다. 요런 형태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수 조건은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이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얘네들 무조건 실수라는 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실근, 그쵸? 판별식을 이용해서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크게 전체적으로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설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 설명된 내용을 어떻게 적용시키는 건지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정수 조건의 경우입니다. xy x y 2는 0이다. 이때 이걸 만족하는 정수 xy를 구해하세요 라고 한번 문제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분명히 사용되는 문자는 x와 y 두 개입니다. 하지만 방정식은 몇 개죠? 하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어질 때는 근이 무수히 많게 나온답니다. 하지만 이때 갑자기 xy의 범위가 정수로 딱 제한이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가 나와야 한다라는 형태로 xy 값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자, 얘네들 형태는요, 어떤 특정한 법칙이나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얘네들 식을 이런 모양으로 변형을 시킨다. 즉 1차식과 1차식의 곱으로 바꾼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 일단 상수를 우변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xy-x y는 2가 되고요. 이 우변에 있는 x와 y로 이루어진 식을 어떻게 하면 두 1차식의 곱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이 xy를 토대로
한쪽에는 x, 한쪽에는 y가 있어야 xy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다음 당연히 여기에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 있어야 얘네들 각각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얘네들 플러스 1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플러스 1을 더해주면 이렇게 3이라는 결과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드실 수 있겠나요? 연습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요, 지금 정수 x, y이기 때문에 x-1이라는 결과도 결국에는 정수가 될 거고, 그 다음 y-1이라는 결과도 무조건 정수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즉, 정수와 정수를 곱했더니 정수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수와 정수를 곱했을 때 3이 되는 결과를 갖는 경우는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한번 차례대로 좀 적어 볼게요. 첫 번째,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했을 때 3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얘네들 마이너스 3 곱하기 다시 지고, 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했을 때 3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1 곱하기 3을 했을 때 3이 나올 수 있고, 네 번째, 3 곱하기 1을 했을 때 3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토탈 몇 가지? 4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각각의 우리가 xy 값을 따로따로 적어주게 되면, 자,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한 거니까 0이 되면 될 거고요. 그리고 y가 얼마가 되면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면, 오케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의 곱으로 우리가 표현됐기 때문에 주어진 식을 무조건 만족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x가 이때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고요. y가 0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x는 얼마? 2가 되면 되고요. 그때 y는 4가 되면 만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x가 이번에는 4고 y가 2면 마찬가지로 성립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 4쌍의 요런 4쌍의 근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얘네들 형태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될 거고요. 이런 정수 조건에서는 정수와 정수의 곱이 반드시 정수가 된다. 즉 어떤 1차식의 곱으로서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다 라는 꼴로 변형한다는 거를 포인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살펴볼 예시는 바로 실수 조건입니다. 자, 실수 조건일 때는 우리가 실수의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성질을 이용할 건데, 2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요런 식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실수라는 x, y 범위 안에서 요걸 한번 푼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얘네들 완전 제곱으로 일단 모습을 바꿔야 되는데, xy가 2xy가 들어있는 거 보니까 x제곱과 y제곱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x제곱 갖다 쓰고, 그럼 나머지 x제곱을 뒤에 있는 2x와 1로 합쳐서 또 완전 제곱을 바꿀 수 있는 거 보입니까? 요거 x제곱과 x제곱을 따로 이렇게 분류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 요렇게까지가 x 플러스 y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식이 x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제곱과 제곱이 되어지는 수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xy는 실수이기 때문에 xy 더하면 이것도 실수예요. 그 다음 x 더하기 1도 실수입니다. 그러면 실수의 제곱과 실수의 제곱을 더했는데 0이다. 이건 무조건 언제만 나오느냐? 각각 0일 때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x 여기에서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얻어냈고,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y 값은 얼마? 1이다 라는 거를 요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렇게 부정방정식 정수 조건과 실수 조건에서
정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놓고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